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35이 되는 김희영입니다. 차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질구레하면서 총체적으로 문제는 있지만서도 또 이걸 문제 삼아 이혼할 문제냐 하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닌 문제로, 한마디로 아주 추잡스러운 이야기인데 참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이유로 헤어졌다고 하기에도 못합니다. 솔직히 감정 정리도 하고 제 생각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그저 내 딸이다, 내 사위다 하고 들어주시고 고견 나눠주세요. 저는 신랑과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 작년 중순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아버지 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탈감에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해 간호학과를 택해 언니 학비에 제 학비까지 조금 버거워서 대학 내내 지독하단 소리를 들어가며 책만 팠습니다. 처음에는 종합병원에서 한평생 진득하게 일해 수간호사로 그만두자 싶었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기고 후배고 쓴소리해야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하겠고 안 그래도 아픈 환자분들, 예민한 환자 가족분들이며 참 대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매해마다 올해 사직서 낸다 다짐하며 버티다가 마침 개업하며 나오시는 교수님과 연이다 대로변 아파트 끼고 있는 상가 내과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개업이라지만 소문 듣고 몰려든 환자들 덕에 잘 풀려서 제법 안정된 벌이를 하고 있어요. 주변이 이래서 남자는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며 안면 튼 신랑이 멀쩡하면서 속 아프다며 병원으로 쫓아와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겪어보니 사람이 참 순하고 악의가 없더라고요. 꼭 만화 주인공같이 깍쟁이들 많은 서울에서 편하게 순진한 사람이라 왠지 정이 가긴 했습니다. 마치 사람에 지친 저를 달래주는 포근한 솜잎을 같다는 생각을 했더랬죠. 어지간한 월급쟁이 밥벌이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덜컥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 엄마도 엄마지만 제 언니 때문도 큰데 제법 괜찮아 보였던 형부와 양가 축복 속에 결혼한 언니가 형부의 오랜 여자친구 때문에 속 끓을 때만 해도 형부도 아니라며 펄펄 뛰고 오해다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미 진작에 갈 때까지 가봤던 사이더라고요. 그러고도 이젠 어릴 적 동네 친구랍시고 같이 어울리는데 묘하게 둘이 주고받는 느낌에 언니가 마음고생 참 많이 했었답니다. 이래저래 저도 남자 혐오증이 생겨서 결혼 생각도 않다가 참 텁텁하니 길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차면 차나보다 때리면 때리나보다 속없이 씩 웃는 모습이 그때는 미쳤던 것인지 마음에 썩 들더라고요. 김희영 씨죠? 저는 박윤택이라고 합니다. 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자주 뵌 것 같은데. 난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아니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 놀랐거든요. 안 그래도 천사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픈 사람 돕는 천사셨네요. 저번에 옆집 할머니 배탈 나셨대서 모시고 왔다가 보고 어찌나 놀랬던지. 참 이거 저기 간호사 누님들하고 나눠 드시고요. 다음에 종종 봬요. 다음에 만나면 아는 척도 좀 하시고요. 갑니다. 차근차근 부어왔던 적금도 해약됐겠다. 형부하고 헤어진 언니도 제법 밝아졌겠다. 저도 결혼이란 걸 해서 엄마에게 새 사위를 만들어 새 여자만 사는 적적한 집에 안도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꿈은 별것 없어요. 그거 평범하게 사는 것이 다였죠. 남들처럼 무리에 섞여서 어울렁 더울렁 있는 듯 없는 듯 남들 다 있는 부모란에 이름 나란히 적을 수 있게 한 쌍인 부모란에 저처럼 한 칸 비우지만 않으면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윤택 씨는 저보다 4살 많은 시골 촌놈으로 키는 짜리몽땅한 편에 어깨는 떡 벌어진 게 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찌 되었건 좋았습니다.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형부가 매꼬로마니 물찬 제비 스타일이라서 더욱 남자 외모 좋은 곳에 경계심이 있던 터라 수더분하니 괜찮았고 어쩌다 보니 엄마와 동양이라 결혼 말 나와 상견례할 적에도 나름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악의 없는 호인으로 아버지 안 계시는 저를 탓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하나 없이 애처롭게 끌어안아 주셨죠. 저와 동갑인 시동생도 동글동글하니 바로 형수하며 격없이 대해서 아, 나 욕심 비우니 복이 찾아드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 시국에 결혼식도 위험하고 사치라는 생각에 주위 시선 걱정 없이 건너뛰고 착한 거 그거 하나 보고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나 신랑이나 가진 거 없어서 전세 대출 받아서 거실에 방 2개짜리 다세대 빌라에 신혼집 차려 얼레벌레 시작했죠. 얼마 안 되는 대출이자는 신랑이 대기로 하고 저는 공과금 맡아서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되 생활비로 얼마씩 각출하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들이 있고 다 본집들이 순탄치가 않아서 월급 때문에 싸움 날 것 같아 각자 알아서 쓰고 모아가자 했던 것인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윤택 씨는 경력 쌓다가 좋은 곳 기회되면 갈아타던지 그런 야망 따위는 관심 없는 사람으로 저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는 주의라 사실 큰 부딪힘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선 어지간해서 자리 잡기 힘드니까 정 살기 팍팍하다 싶으면 막말로 시댁 내려가 살아도 좋고 하던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고작 몇 개월 만에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결혼은 맞춰가는 거지 한쪽만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사람이 연애할 때와 그렇게 달라지나 소름 돋을 정도로 윤택 씨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날 생각해주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믿었던 이 사람도 남자라 그런지 게임 좋아하는데 일단 시작하면 정신을 아니 영혼을 뺏기더군요. 이 사람은 딱히 폭력적인 게임은 아니고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하는데 무슨 놈의 욕을 그리 하는지 캐릭터는 엄지손가락만한 애기용 게임 같은데 그 큰 덩치로 연신 손가락 움직이며 흥분하는 모습에 조금 깨더라고요. 옆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폭 빠져서 멍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곤 하는데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는 내 신랑은 좋게 보면 아기 같은 순수함이고 나쁘게 보면 못되고 어리숙하게 덜 떨어졌다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 윤택 씨는 흡연자여서 우리 미래의 아이를 위해 금연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신 중압감이 있어서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더 관리를 했던 상태였고요. 공기며 환경이야 말도 못하는 게 아침에 물걸레질하고도 창문 열어둔 날은 자기 전 물걸레질하면 여전히 까맣게 나오잖아요. 제가 간호사라도 인스턴트로 끼니 때우기도 했던 사람의 신랑도 저 만나기 전까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람이라 담배 끊고 애를 만들자 먼저 이야기한 건데 담배를 끊는다는 거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보건소 가서 금연 등록하고 패치며 금연 껌이며 약물이며 처방받아 힘내자 응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담배 피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삐지더라고요. 자기를 뭘로 보냐면서요.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랍니다. 잘난 척 말랍니다. 그때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신랑은 어쨌든 제 환자도 아니고 저도 간호사 티 안 내려고 의학적으로 연관을 안 지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싸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금연 첫날 큰소리 뻥뻥 치던 신랑 수고했다고 응원이라도 해줄 요량으로 밖을 보며 기다리는데 집에 다 와서 갑자기 주차장 차 세워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차도 없는 사람이 저는 왜 들어가지 하고 보니 그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줄담배를 연실 피우더라고요. 금연은 개뿔. 한 3대 연달아 피우는 게 뭐하는 놈이지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찌든 내가 온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묻지도 않은 담배 얘기를 꺼내며 종일 담배 안 폈다면서 의시딱딱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글조차 안 하고 껌도 사탕도 입에 안 넣은 상태로 신랑 입에서 담배 냄새가 입 벌릴 때마다 퐁퐁 나는데 말입니다. 윤택 씨, 우리 애기 갖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안 생겨도 어쩔 수 없고 우리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일단 금연하겠다 마음 먹은 만큼 건강을 위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접근하자고요. 그렇게 첫날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더구나 주차장에서 쭈그려 앉아 펴가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건강 위해 하는 것에 건강해지는 게 말이 돼? 천천히 해요. 나는 자기 믿어요. 지금부터 반으로 줄이고 한 달 후 그 반, 그리고 또 한 달 후 그 반의 반으로 줄여나가요. 알았죠? 다 봤구나. 들킨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를 밀더니 대꾸도 없이 윤택 씨는 문을 쾅 닫고 게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에도 반응이 없어 저도 그래라 하고 머리가 깨질 듯해 들어와 누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애 같은 변화에 놀랍기도 하고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저 남자가 그동안 연기했던 것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들어 뒤척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가 싶더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나가보니 거실은 비었고 들어온 사람은 없고 컴퓨터 방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는데 희미하게 거실에서 치킨 냄새가 나서 배고팠구나. 은근 불뚝 성질 부리고는 무안해서 밥 달란 소리도 못하고 먹는 게지 싶어 미안해서 모른 척 해줬습니다. 내가 너무 닥달했나 싶고 잘 해보려다 마음대로 안 되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자책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의 짐승 같은 먹부림이. 다음날 방에 가보면 닭도리탕이나 찜닭, 어떤 날은 족발에 씨뻘건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져 뭔지 모를 일회용 용기가 수북하니 쌓여있는데 보통 최소 2인분 정도 되는 음식을 혼자서 하룻밤에 다 처먹는 것 같았습니다. 쌈채소는 그대로 밤새 시들어 있는데 막국수 같은 사이드 메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 싹 비운 모양으로 담배는 담배대로 몰래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온팡지게 구석구석 배어 있었죠. 희영아,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고 살살 달래서 맘 돌려. 윤택이 걔가 좀 맹하긴 해도
악한 애는 아니잖아. 세련된 맛이 없는 대신 답답한 구석이 있긴 하더라만 어디 사람이 100% 내 맘에 들겠냐. 여우같이 굴어 너도. 어쨌든 부부가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는 것에서 애정이 붙는 거야. 잘 달래서 먹이고 옆에서 재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남자는 남자야. 신혼이니 지도 좀 무게 잡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 희영이 네가 몰아붙이지 말고 숨통 튀어줘야지 뭘 어쩌겠어. 몰래 담배 폈네 어쩌네 바가지 긁지 말고 모른 척 넘기고 윤택이 좋아하는 걸로 한상 잘 차려서 먹이고 얼른 화해해. 신혼의 부부싸움 별거 아니니까 너도 이참에 요령껏 성격 좀 파악하고. 친정엄마 말씀대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양념된 한우 불고기를 세일하기에 한 보따리 사 저녁 차리면서 저도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날도 주차장에서 줄담배 들이피고 들어와서는 뚱하니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는 윤택 씨를 불러 돌려세우니 안 그래도 집안 가득한 고기 냄새에 식탁을 보는 눈빛과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얕은 간사함에 치가 떨렸지만 꾹 참고 얼른 밥 먹자 손 씻고 오라고 하니 군말 없이 후다닥 욕실로 뒤집어 엎으며 그렇게 나와서는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접시 가득히 제법 넉넉하게 쌓아놓은 불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신랑 윤택 씨는 고기를 씹지 않고도 넘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죠. 연애할 적에는 몰랐던 신기술이었습니다. 맛있냐는 제 질문에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입에 퍼넣던 내 신랑이 갑자기 그대로 의자 아래로 폭삭 꺼지는데 놀라서 벌떡 일어나느라고 제 의자도 뒤로 낮아빠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중앙을 부여잡던 신랑이 토를 하기에 혹시 심장마비, 기도폐색, 가슴이 철렁하며 달려들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 신랑 윤택 씨는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식사를 하셨더군요. 그것도 아주 많이 다양한 종류로요. 제가 본 걸 글로 표현하자니 좀 더러울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터지듯 내 남편 몸속에서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불고기들을 앞장세우고 줄줄이 나오는 모습에 저는 미안하지만 혐오감이 들어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 종합병원 근무 시절에 긴급한 사고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암투병 환자가 토할 때는 더욱 긴장하며 더러움 모르고 챙기는 간호사지만 멀쩡한 내 남편이 밖에서 거하게 밥을 먹고 들어와서 다시 고기 반찬에 혹해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정황을 목격한 이상 금연 때문이 아닌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 손발이 떨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저 제게 언제부터였을까 싶은 것이 나를 만나기 전부터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건드린 것인지 뿐으로 간호사 공부하며 슬쩍 본 것이지 저도 정신과 전문이 아니라 단언할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는데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친정엄마에게도 섣불리 말 못할 이야기인데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저 남자와 살면 사위라고 두고두고 볼 엄마는 얼마나 속이 터질 것이며 표정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까 싶어 제 선에서 뭔가 방도를 찾아보자 싶었죠. 그러곤 밖으로 나가 자기가 터뜨린 것을 치우는 신랑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보는 사람이라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저와 결혼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마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등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볼록볼록한 것이 헐크 변신 전 모습에 옆에서 보니 단추가 버티고 있는 것이 용하다 싶게 중앙 부분이 아주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간신히 여며져 있더라고요. 키 175에 몸무게는 안 물어봤지만 제법 살집이 포동포동했던 신랑은 피부가 뽀얀 편이라 더 쪄 보이는 편이었는데 느낌상으로 살이 몇십 킬로는 찐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명치부터 볼록해져 있는 신랑이 헉헉거리며 걸레질하는 걸 보다가 컴퓨터방에 들어가 양복 주머니와 지갑을 뒤져봤는데 지갑이 두툼해서 웬 돈인가 했더니만 그게 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편의점과 김밥 천국, 가성비 좋다는 저렴한 뷔페 식당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들이었죠. 기가 막히더군요. 입맛도 어찌나 저렴한지 편의점 빵에 삼각김밥에 3,000원 넘어가는 금액 없이 길디긴 영수증을 만들어가며 종류별로 사 드셨더라고요. 이걸 시기장애로 봐야 할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대충 계산해보니 야무지게 출근한다고 집 밖에 나간 이후로 집에 들어와 새벽 배달 야식까지 하루하루 빠짐없이 본인이 일한 만큼의 금액을 호로록 하셨더라고요. 신혼 한 달 만에 저는 결혼한 의미도 없이 신랑이 벌어온 돈 구경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기 좋아 어쩌니 하고 동정받을 정도의 무슨 대단한 유흥 술값도 아니고 도박 그런 것도 아니고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느라고 여기서 2만 원, 저기서 3만 원 쉴 수 없이 써제낀 덕에 월급을 날린 것이죠. 월급이 20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얼핏 보아도 적잖이 참으려고 일을 악물었다가 대체 짐승하고 사는 건지 사람하고 사는 건지 몰라 얘기 좀 하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보니 목이 어깨에 바로 올라붙어 몸이 레고처럼 네모난 데다가 찐 것인지 부은 것인지 무척 낯설어 보여 내 남편이 맞나 한참을 쳐다봤죠. 이 순간 저는 사람 살리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보세요, 박윤택 씨. 김밥 천국에서 한 달에 50만 원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거기다 야식값은 또 100 얼마. 이미 월급 적자입니다. 그런데 보니 회사 매점에서 쓰신 거 공제돼서 저번 달에는 월급이 50이 깎여 들어왔네요. 니네 회사 매점에서 대체 뭘 파는 겁니까? 네? 알고나 갚읍시다. 회사 매점에선 대체 뭘 사드셨어요? 허헉 하더니 빵 사 먹었어 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애도 아니고 39 남자가 1,500원짜리 빵을 45만 원어치 드시고 그런 거 사 먹고 살이 디룩디룩 찐 겁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입이 고급이라 위스키나 뭐 고급 식당에서 사 먹으면 여봐라 하고 소문이라도 내지 추잡스럽게 이게 뭔지. 이 사람이 못 살았냐. 어릴 적 집안 사정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식탐 터진다는데 부모님은 친부모고 시엄마도 아니고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하시고 오히려 저희 집보다 먹는 것에 신경 쓰시는 편입니다. 냉장고 그득하게 먹는 걸로 아끼는 타입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남자 누구일까요? 엄마는 제 옆에서 재혼하는데 이 남자랑 자라고요? 치사하게 사람을 먹는 걸로 창피를 주냐? 네가 자꾸 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담배 끊으라고 눈치 주고 이젠 먹는다고 눈치 주고 숨 좀 쉬자. 내 몸을 봐라. 빌딩 관리하려면 기름칠하고 잘 굴러가게 윤활유 발라줘야 하는 거야. 나 좋다며. 순진해서 좋다며. 천사 좋아하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이 여자야? 간호사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래, 너 대단한 거 알아요. 솔직히 나는 조무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치댔다가 금방 깔겠군 했는데 안 버리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야. 그렇다고 하늘 같은 남편이 먹은 걸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망신을 주냐? 내가 마음이 허기져서 위까지 허기지는 거 아니야. 배라도 든든해야 내가 불안감이 가셔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도박을 해 술을 마셔. 그냥 담배 몇 대로 시름 날리고 밥 좀 먹은 건데 내가 엄청 소심하고 여려. 자기도 잘 알잖아. 나 예민한 거. 알아서 살 뺄게. 빼면 되잖아. 살 뺄게. 이제 조심할게 하게. 상가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곳으로 스트레스 풀라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한번 쓱 보더니 시큰둥합니다. 인바디 체질량 검사 좀 해보랬더니 안 한다고 버티고 난동난동. 그런 난동도 없고 그 몸 좋은 관장이 달려들어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 제가 등짝 후드려서 올려봤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무슨 지방량률이 40%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헬스클럽 관장도 처음 받았네요. 이게 사람인지 지방 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살이 또 출렁거리진 않고 그저 빵빵합니다. 어디 찔리면 빵 터지게 생겼는데 본인은 수분이라 하루 물 안 먹으면 쭉 빠진답니다. 발끈해서 기막히말 주워 섬기며 속 뒤집을 때 빼고는 여전히 신랑은 순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눈 꿈뻑꿈뻑 그러고는 돌아서서 삐지는데 하루하고는 근육통 왔다고 절룩거리고 그렇게 다니더니 일주일을 끙끙 앓아눕더라고요. 물이 말래서 맨손 운동하고 자전거 조금 타고 와서 저러는데 한 달 끊길 잘했지 1년 끊었으면 돈 크게 날릴 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와서는 운동에서 허기지다며 족발 보쌈 세트 대짜 5만원어치 배달시켜 자셨습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이라도 할라 치면 중간에 누가 탈까 두렵습니다. 옆으로 떡 벌어져서 누구 하나 타면 엘리베이터 줄 끊어질 것 같아요 괜시리. 한 달에 밥 말고 근 40~50만원어치 빵에 분식에 야식 쳐드시는 월급 200 받는 내 남편. 엄마는 우리 사위가 키가 있으니까 하시는데 엄마 세대에서나 크지 제 세대에선 안 큽니다. 미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지도 못하니 결혼할 무렵 기억을 하시는 모양이라 사진 보내드렸더니 제가 일부러 못 찍은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엄마 생신이라 날 잡아서 윤택씨 끌고 생일 파티라며 샤브샤브 집에서 저녁 식사할 겸 엄마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이라 아이고 하시며 반색하며 웃으시던 엄마는 그닥 내색은 안 하시지만 찬찬히 보시며 말이 없어지셔갖고 식사 내 시키는 말에 건성건성 고기 쓸어 담느라 말이 없는 사위라는 걸 보시며 점점 입가가 떨리시더라고요. 셋이 갔어도 저나 엄마는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혼자서 거의 20인분을 먹고는 모자랐는지 칼국수 살이 불려먹은 국물에다 밥을 3인분 더 볶아서 숟가락에 산처럼 쌓아 5번 만에 해치우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래서 언니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구나. 경이 데리고 나갔으면 민망할 뻔했다. 그런데 그 사람 병 있는 거 아니냐? 병원 좀 데려가 봐라. 볼타구니가 사람 것이 아니던데. 아니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삽시간에 변한다니? 희영이 네 말 맞다나 나는 봐도 못 믿겠다. 어쩜 그렇게 걸신 들린 듯이. 아니 그 사람 뭐 뒤집어 씌인 거 아니냐? 아규 같은 거? 나 예전에 텔레비에서 봤다. 작기 씌어서 먹어도 뭐 주워 먹고 다니는 사람. 그거 같다 암만 해도. 무슨 사람이 체면도 없고 아니 장모 앞에다 두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것 같던데. 박서방 어쩌냐. 아이고 내 딸 어째.
엄마는 간호사 딸 두고 참 그게 할 소리요. 암튼 내 말 이제 알아들었죠? 내가 얼마나 속 터질런지도 알겠지. 미치겠어 정말. 저러고 어찌나 뻔뻔하게 내가 뭐라고 해서 그런다며 핑계대는데 아주 속 뒤집어져. 그 사람 지금 뭐하냐고? 몰라.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깐만. 슬쩍 컴퓨터 방문에 귀를 대보니 게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오는 택시에서 내내 말이 없던 우리는 그대로 각자 방으로 찢어진 상태로 참 내가 나이 34 먹고 그냥 혼자 살 것을 뭐하러 결혼이란 걸 했는지 후에 막급했습니다. 남자와 결혼할 팔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가 혼자 벌어먹고 살 것을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서로 이쁜 시절 다 가고 늙을 일만 남은 처지에 결혼을 했나. 고민의 나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설사에 핏똥까지 얹어졌습니다. 한 며칠 좀 잠잠하다 싶고 괜시리 눈치 보는 기색에 이상하다 싶었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세상에 시동생이 거실에 떡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들어오시네 형수. 하이, 오랜만입니다. 더 이뻐지셨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일자리 얻어가지고 신세전 치려고 왔습니다. 쿠팡에서 한 달 쭉 땡겨서 방 얻어서 나갈게요. 오래 안 걸려요. 잘 부탁합니다 형수님. 시동생 그동안 윤택씨랑 다르게 말수 많고 부침성 있다고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능글능글합니다. 어쩌자고 어머니는 한마디도 언지를 해주시지 않은 건지 전화라도 해보려니 지금 부모님 아랫동네 양파 뽑으러 원정 다니시느라 댁에 안 계신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일비 받고 남의 밭일 하시는데 괜시리 눈치 보인다나요? 시간 나시면 알아서 먼저 하실 거래서 속이 더 부글부글 솟고 있는데 그러고는 시동생이 남편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들어와 가타부타 말없이 현관에 커다란 남자 신발 보고도 놀라지 않고 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끼리는 말이 되어 있는 상태 같았습니다. 짰구나 니들. 속으로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윤택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금택이 조금 있다가 금방 나갈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연락받고 그러라고 했거든.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요즘 우리 영 살얼음 판이잖아. 여기에 금태기까지 얹힌단 소리 하면 자기 집 나갈까봐 안 했어. 아니 못했어. 일단 얼마 안 있어 나갈 거니까 내 얼굴 봐서 좀 참아줘. 내가 형으로 체면이 있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 동생한테 티내. 부탁해 희영아. 내가 다 잘못했고 새 사람 될게. 담배도 똑 분질러버리고 먹는 것도 줄일게. 총각으로 하도 오래 살아서 내가 내 방식 내 입맛에 너무 길들여져서 여러모로 잘못한 게 많아. 미안해. 기회 주면 내가 형으로 금태기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잘 지내다 내보내고 처신 잘하며 그 시간을 좋은 남편으로 변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 시간을 좀 줘. 미안해. 부탁한다. 나 정말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순 없잖아. 다시 새 출발해보자 희영아. 이러는데 말은 참 청산유수로 설득력 있게 또 뱀처럼 착착 감기게 잘합니다. 그래 혼인신고 덜컥한 내 잘못이다 하고 달라질 수 있으면 좋지. 마음이 물렁해져선 그래라 했습니다. 참 제가 미친 자죠. 그랬더니 돌아서며 신랑이 그럽니다. 일단 오늘은 금태기 환영 파티 해주고 내일부터 할게. 고마워 형아.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두 남자가 하하호호 희희낙낙 시시덕거리더니 한 20분 이후부터 연달아 딩동딩동 초인종이 울려대는데 제가 들은 벨소리만 6번입니다. 저는 배달 오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안 나가고 컵라면에 물 받아 안방에서 불려 먹는데 슬금 우라가 침입니다. 한편으론 시골에서 살다 서울 와 먹고픈 거 형하고 사 먹는 게 뭐 대수자 싶긴 했지만 전적이 화려한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에 시동생 말대로 내일부터 쿠팡인지 어디로 일 나가는 게 사실일까 싶기도 하고 어리숙하고 묻어난 듯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싶다가도 은근 능구렁이 같아서 작정하고 머리 굴린다 싶을 때는 구미호 간까지 빼먹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늘 제 핑계대는 것에 질렸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괜한 사람 잡는다 싶어서였는데 괜한 사람 잡을 걸 싶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다음날 출근을 합디다. 얼굴 퉁퉁 부어서 아침에 출근하려니 빼꼼 얼굴 들이밀더라고요. 남편과 달리 술도 하는지 술 냄새가 역하게 났지만 윤택씨는 술 못 마시는 체질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오타임이라는 시동생에게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살핏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보니 구석에 비닐봉지 쌓인 거 퇴근에 치워야겠다 하고 나섰죠. 그리고는 왠지 심란하게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보니 정말 출근했는지 시동생이 안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안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방문을 열어보니 참 가관이었죠. 소주가 10병입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은 일식, 한식, 중식에 순대쪼가리하고 밀가루 튀긴 껍데기 돌아다니는 것 보니 분식까지 골고루도 시키셨어요. 아무리 덩치 좋은 남자들이라지만 이건 심하다 싶은데 기회를 달라고 어제 부탁했고 저도 속아주기로 했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퇴근에 돌아오니 출근했겠지 했던 시동생이 집에 있는 겁니다. 삭신이 쑤신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줄 알았답니다. 제가 그 소리에 억장이 뒤집혀서 퇴근에 들어오는 윤택 씨를 붙들고 닥달을 좀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직장 알아보러 왔다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뻗대면 언제 나가? 이제 보니 능글능글 웃는 얼굴로 허허실실하고 뭐라고 지적하기도 전에 먼저 앓는 소리 하면서 나 나쁜 사람 만드는데 대체 어쩔 생각이야? 이러려고 시동생 부른 거니? 말 좀 해봐요, 박윤택 씨. 이제는 입이 둘이라고 스케일이 더 커지셨더라고. 대체 어제 얼마치를 드신 거야? 배달 주소 달린 봉지만 해도 7개던데 빈구는 소주병은 또 뭐고? 아니 그럼 소주 10병을 마시고 택배를 하러 간 거야? 말 좀 해봐요. 입이 붙었어요. 저도 모르게 빽 소리를 지르니 이 남자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문자를 하나 보여줍니다. 걱정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시는 먹는 것에 돈 안 쓰려고 나 카드 긁으면 가는 알림 자기 쪽으로 옮겼어. 봐봐. 나도 남자야. 나도 자기랑 만나서 내 아내, 내 여자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 다시 태어나야지 다짐했고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어제부로 그래. 금택이 척 올라와라. 내가 자기랑 상의 없이 부르면서 내가 이를 갈았어. 어제는 어쩔 수 없었고 자식이 서울은 다르구나 눈이 휘둥하고 이것도 저것도 집에서 먹을 수 있냐며 감격하는데 내가 좀 체면 좀 챙겼지. 이제 국물도 없어. 봐봐 내가 물어보니까 아내들한테 이렇게 카드 내역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신뢰의 상징이라네. 그래 내가 내 손으로 자기 번호로 내가 카드 긁으면 연락 가게 했단 말이지. 믿어요 김희영씨. 이 박윤택 한다면 한다. 난 새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저기 금택이 어떻게든 한 달 내로 보낼 테니까 날 믿어요. 알았어요? 문자 메시지 보니 정말 이 사람이 카드 긁으면 갈 연락처로 제 번호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라 또 속없이 넘어갔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에 이 정도로 각오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전 나이대 형제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으며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 본인들은 오죽하겠어 싶어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남편이 쓰는 카드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더 이상한 일은 그렇다고 저녁 야식 행렬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러 남편 따라 올라온 금택의 도련님도 아주 호빵같이 빵빵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여전히 이 남자들 방에선 코리코리한 담배 냄새, 술 냄새, 음식 냄새가 시시각각 종류를 달리하며 썩어 들어갔고 시동생이 나가겠다고 약속한 한 달을 넘어서자 이제는 간밤에 배달해 먹는 야식이니 음식물 쓰레기는 싹 치우는 용이 주도함을 보여서 파악도 못할 상태였습니다. 시동생이 일 다니는 것 같진 않아 보였지만 낮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도 모르니 함부로 사람 잡기도 뭐하고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자기 아까 일하고 왔다며 시국이 이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형수가 혹시라도 옮으면 큰일이라며 내빼는데 간호사인 제가 혹시라도 역병 걸리면 병원에도 누가 되니 저도 멈칫하며 물러섰죠. 안 그래도 금택이 올라오는 것에 어머니가 결세 반대하시고 사달이 날 정도로 시골집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에 보태지 않고 언젠간 어머니가 연락 주시겠지. 본인이 하실 때까지는 연락을 안 하던 참이었습니다. 시동생 금택 씨는 가만히 보면 껍데기는 남편하고 정반대인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수 잘 잤어요? 내가 맨날 형님 새치기해서 어쩌나. 죄송해요 형수. 오랜만에 형님 보니까 좋아서 떨어지고 싶지가 않네. 형수 깝깝해도 좀 웃어요. 나 요즘 드문드문 벌긴 해요. 걱정 마요. 내가 요즘 알아둔 아가씨랑 잘 되는 중이걸랑요. 내가 또 요 부리를 오죽 잘 털어요. 하여간 꼼빡 갔어. 내가 쌈박한 서울 아가씨 팍 꼬셔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드릴게. 나중에 서운해 말고 지금 내 얼굴 잘 봐둬요. 뭐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시키시고요. 맨입으로 와 있으려니 죄송해서 그러죠 형수. 엄마 뒤집어 놓고 왔는데 나도 뭔가 거머쥐고 내려가야죠. 열심히 물밑 작업 중이니까 직업이든 여자든 하나 얻어갈 겁니다. 겁나게 예뻐요 형수처럼. 형수 웃어요. 웃고 살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요. 차차 직장 얻어 나갈게요. 이 박금택이 믿어봐요. 그리고 은혜 꼭 갚습니다. 갚아요. 몸은 손대면 톡 터질 것 같아서는 누가 어떤 아가씨가 좋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또 폭신한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 제발 그 말대로 임자 잘 만나서 나가라 했지만 카드 내역서는 잠잠하니 돈 쓰는 기색은 없는데 여전히 부어오른 상태로 끊임없이 먹어대는 기색인 남자들을 보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다른 카드 만들었나 봐도 그럴 리 없다 펄쩍되고 지갑에도 없고 월급 통장도 평소처럼 매점에서 깎이는 것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넘어갈 무렵 일하고 있는데 마침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워서 얼른 받았죠. 얘 너 해도 너무하다. 아무리 아들 가진 죄인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남자는 곧 죽어도 서울에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며 허파에 바람 잔뜩 집어넣어 올라오라고 하더니 그렇게 야박하게 생활비 내놓으라고 닭다리냐 이거사? 내가 안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금택이 올려보낼 때 500만 원 묶어 올려보냈잖냐. 그게 모자라냐? 그 돈이 모자라?
어떻게 그렇게 입싹 씻고 다달이 또 생활비를 받아내니? 너 그러는 것 아니다. 참으로 무섭다 무서워. 내가 심장이 떨려서 참고 참으려다 전화 걸었다. 아니 남편을 뭘로 알고 시동생을 대체 뭘로 하는 거야? 시동생한테 하숙비 받아내서 아주 한 살림 차릴 거냐? 어디 새서방이라도 뒀어 이거사?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서울 것들 냉정하기가 아주 영창의 고드름이야. 어머니의 숨가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에 그 소리를 듣는 저도 미친 듯이 심장이 뛰어왔습니다. 단번에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여우 같은 돼지가 알고 보니 내 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쌍으로 있었습니다. 추잡스럽고 음흉하기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정도고 게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겨움이 드는 것은 이 두 형제가 얼마가 되었건 돈 쓴 곳이 제 생각이 맞다면 어디 부스러기 찾을 수도 없이 목구멍으로 다 들어갔겠거니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판사판 못할 말 없는 저도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쌓아둔 거 다 털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도련이 몰려보내실 때 돈 500만 원 같이 주셨어요? 저 그 돈 구경도 못 해봤고 들은 적도 없어요. 저 잡지 마시고 아들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로 얼마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200만 원이요? 아니 한 달 전에 500 받아먹고 다음 달에 200 더 달라는 그런 못된 며느리한테 왜 이제야 전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올라오라고 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정말. 금태기 도련님이 서울 직장 알아봤다고 우리 집으로 온다니까 어머니가 중내산에 신혼집에 웬 말이냐며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며 말리셨다면서요. 저기 마을회관 앞에서 제초제 마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저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 안 했어요. 하지 말라더라고요 아드님들이. 그저 도련님이 한 달 안에 나간 데서 믿었고 3달 넘게 미적거리면서도 일하고 있다 곧 나간다 아가씨랑 사귄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앱니까 그 사람들이? 허허거리면서 살 포동포동 오르고 잘 웃길래 저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만 뭐가 어째요? 끊어요. 저 근무 중이고요. 아들들하고 입 맞춘 다음에 전화하세요. 전화 끊고는 친정엄마에게 문자 한 통 넣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면 불효인가? 라고요. 안 그래도 시동생 올라왔다는 소리에 혀 한번 차시고 그래 희영이 네가 고생이지 내가 무슨 말을 보태겠냐 알아서 해라 하시던 엄마는 요즘 제게 연락도 없으십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는 이상 그 모양 그 꼴인 걸 아실 테니 그런 것인데 저 역시 괜시리 엄마 심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연락을 끊은 것이죠. 이래저래 신경 쓰기 싫어 외투에다 폰 집어넣고 일하고 퇴근할 때 보니 엄마께 답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희영이 네 편이다. 옛말에 과부는 은이 서말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라더라. 훅하니 눈물이 터져나와서 선생님하고 언니들 먼저 보내고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놈씨들이 앞에서 우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고 이를 악물고 토악질을 참았습니다. 참 추잡스러운 인간들. 사고를 치려면 좀 근사하게나 치지. 남들 붙들고 하소연도 못하게 쪼잔하게 걸기처럼 먹는 걸로 이쪽 저쪽 거짓말 쳐가며 그러는지. 내가 남자 보는 안목이 젬병이니 그냥 혼자 살 팔자구나. 내 요것들이 불의를 어떻게 털건 이대로 곱게 안 넘기리라. 내 이 덩치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내 인생에서도 뽑아버리고 말리라. 이를 부득부득 걸며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가만 보니 시동생 올라오고 쇠사람 된 것 마냥 카드 고지 내게 돌려준 것이 다 윤택이 작전이자 연기로 절 붙들고 뱀 같은 혓바닥을 내돌린 것도 이미 머릿속으로 살살 금택이 꼬드기며 한 작전이었을 겁니다. 착착 먹혀든 작전에 나 속여먹고 게임하는 컴퓨터방에 그 덩치들이 먹고 구르면서 너구리 잡고 술 마시고 먹고 뒹굴며 히히 신이 났었겠죠. 일 나가요 영수 허허실실 하던 금태기도 결국 지 형하고 똑같은 인사로 서로 제가 산 거야 하는 뉘앙스로 날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병원 근처 숯불갈비 가든에 들어가서는 얼굴에 철판 깔고 양념갈비 3인분 시켜서 차근차근 씹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있어야 고함을 치건 저 덩치를 밀어내건 하죠. 상대해야 할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인데 잘근잘근 꼭꼭 씹고 수정과도 2잔 마시고 집까지 소화시킬 겸 살살 걷다가 집에 가는 길에 조금씩 어두워져 버스로 내정거장거리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서 검은 봉지로 술병 가리고 살살 마시면서 갔습니다. 저에게 사람 살리는 간호사 운운하며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던 여시 같은 놈들입니다. 에라이 내가 사람 간호사지 동물 간호사냐?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 오냐 내가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어디 새치어로 나를 농락하고 속여먹어? 어디 오늘 술 취한 사람 살리는 간호사 돌아버리는 거 한번 봐라. 전화는 아까부터 시골 어머니 전화로 불이 나는데 볼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건 거짓을 말했건 저는 딱 그만두고 싶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고요합니다. 방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놈들의 숨소리가 밖에서도 들리는데 말입니다. 공고함을 미친 듯이 뒤져서
망치로 문고리를 쳐서 뜯었습니다. 들어가니 이키하던 금태기가 저를 보고 놀라더니 또 허허실실 작전입니다. 에이, 형수님 왜 이러세요? 화나셨죠? 압니다. 당연히 화나시죠. 저라도 화나요. 일단 앉아보세요. 제가 차근히 이야기할게요. 그니까는 그게 어찌 된 거냐면요. 여기가 어디라고 쳐 기어들어와 있어? 야, 니네 나가. 둘 다 당장 나가. 아이, 우리 색시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술 마셨어? 자기 지금 술 마신 거야? 화 많이 났구나. 아이, 무섭게 왜 그래? 미안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리 자기한테 피해 안 주려고 엄마한테 부탁한 건데 오해했어, 서로. 엄마도 이제 아니까 풀고 이야기해요, 우리. 웃어, 표정 풀어. 얼굴 풀어야 얘기를 하지. 나 말 못해. 자기 얼굴 굳히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단 말이야. 에라이, 저는 기막히고 신물이나 캬 퇴하고 놈의 넓적하고 포동한 면상에 침을 뱉어줬습니다. 너라면 웃음이 나오겠냐? 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라고? 어디 웃는 얼굴에 침 좀 맞아봐라.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 등신들아? 나가. 안 들려? 나 박윤택이 너하고 끝이고 이혼이고 고로 박금택이 너도 자동으로 나랑 상관없는 놈씨야. 알아들어? 뭘 이 마당에 아직까지 형수 찾고 있어. 꺼져.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하다다 니들 엄마한테 새서방 돈 내는 소리까지 들었어. 나 화나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화 안 나겠냐 너라면? 그러니까 금택이 네가 올라올 때 들건 500 나는 구경도 못 해본 그거 너희 둘이 호록하고 다음 달에 또 나 팔아서 200씩 지금까지 4달 동안 1000만 원 넘게 집에서 받아다가 헤쳐 드셨던 거네. 참 대단들 하셔. 야, 돼지 농장 사료값도 그만큼은 안 나오겠다. 말하면서도 신물이 나서 저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란 작자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야, 김희영이 왜 이래? 너 미쳤어? 나 네 남편이야. 네 신랑. 시동생 앞에서 이런 망신을 줘? 안 여자가 말이야.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잘 봐. 나 네 지아비 박윤택이라고. 네 인생 유일한 남자, 첫 남자. 저는 소름이 돋아서 귀를 손으로 막고 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가 소리치고 놈씨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또 귀를 손으로 막고 머리를 양쪽으로 내두르며 소리 질렀죠. 몇 번을 그렇게 하니 그 모습에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그제야 둘이 슬슬 나가더라고요. 길바닥에서 구르건 벤치에서 구르건 내 알 바 아니었습니다. 얼른 현관문 쾅 닫아 걸고 이중락 걸어버렸죠. 윤택이 저거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저 이 남자 만날 때까지는 아주 순진순결한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다는 소리죠. 예, 저 공부만 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고 대학 가서는 장학금 놓칠까봐 그리고 졸업해서는 일에 치이고 우리 언니 속 썩는 거 보곤 몸과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걸 감사는커녕 지 입으로 첩남자 버리고 어떻게 살 거냐 써먹는 걸 보고 저는 아주 학을 뗐죠. 술기운이 올라와 그대로 안방 침대에 뻗어서 눈을 감고 내일 출근할 때 비밀번호 바꾸고 눈치 봐서 점심에 이혼 서류 가져와 바로 그날 저녁 던져두리라 일사천리로 얼른 저 인간들 떼어버리리라 다짐을 했죠. 한 30분쯤 지났나 싶은데 띠리링 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로 띠리링 띠리링 연달아 울려 엄마인가 싶어보니 이 남자 제게 내역 돌려놓은 걸 잊었는지 카드 긁으셨습니다. 근처 숙박업소였어요. 이 남자들이 거기로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입장 한 번이 아니라 왜 연달아 이렇게 울리나 볼 것도 없었습니다. 한판 버리신 거죠. 이 심약하고 연약한 남자들이 악마 같은 제 악다구니에 놀래서 보신하는 중이신 거죠. 그제야 금태기 오고 업그레이드 된 식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치킨은 밥이고 찜닭은 안주인지 치킨 프라이드에 양념에 핫소스까지 3개에 보쌈에 햄버거 세트 2당 3개씩에 이어 찜닭 대짜 2개를 또 시켰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산 건지 5만원 긁으셨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난 충격도 없이 바쁜 두 남자 보니 말이 통할 것들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옷가지를 대충 싸서 커다란 트렁크 가방에다 쑤셔넣고 바로 놈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등치 있는 남자 둘 몇 번 방이냐 물으니 가르쳐 주는데 사실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복도 가득 퍼진 치킨 냄새 따라가 올라가니 문 일일이 열어주기도 귀찮았는지 문 슬쩍 열어놓고 비닐봉지채 가운데 서너 개 넣고 드시고 계십니다.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니 쫓겨난 남자들 같지 않게 화색이 돌고 소주병도 자리마다 있는 것이 윤택이 이거 술 안 마신다더니 금택이 만나며 술에도 손대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위통 홀랑 벗어던지고 팬티 바람으로 손가락이며 주둥이에 양념 범벅된 채 먹다가 제가 들어간 거 보고 누룩돼지 둘이 놀라서 시겁하는 장면을 한방 철컥 찍어봤고는 소중하게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 딱 놓고 시골 어머니께 이 두 남자가 보는 데서 전화 걸었죠. 안 그래도 저지른 게 있어서 걱정 중이셨는지 금방 받으시더라고요. 아가 미안타. 그 녀석들이 둘이 짬짬이 일 벌이면서 네 핑계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널 잡았어. 마음 풀어 아가. 참 애들이 순한디 생각이 없어. 애들이 구김살이 하나 없이 애 같아.
말 들어보니까 나쁜 데 쓴 건 아니더라구만. 그런가 보다요. 속상해서 어쩌냐 니도. 내가 폭복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렇다. 잘 보이고 싶어서 마음 졸이다 보니 마음에 병이 생겼디야. 네가 좀 잘났냐. 눈치 보이고 그래서 헛돈을 썼다더구만. 후회해도 소용없고 니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그렇게 뭘 사다 나르게 됐다더라. 지 말로 고쳐간다니까 이쁘게 봐줘. 그놈은 너밖에 없어. 내가라도 보탤게. 금태기 여자 묶어서 내려올 때까지 좀 봐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제대로 이실 짓고 한 것도 아니네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사진 보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네 둘 다 구김살 없이 빵빵하긴 하네요. 뭘 저한테 잘 보이려고 사다 날라요? 저는 국물 한 방울 이 치들이 먹는 것에 손댄 적 없어요. 왜냐? 이 치들 둘이 문 닫고 드셨거든요. 물론 금태기 오기 전엔 혼자 그랬고요. 저 이 남자랑 그만할 겁니다.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 거라면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고요. 일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 등치 쓰러지면 결국 그 책임 제 몫이잖아요. 먹는데 돈 들어, 병나면 더 돈 들어. 제가 왜 폭탄을 떠맡아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제가 잘나서 힘들었대요. 그 말을 또 그대로 받아서 저 때문에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보네요. 웃겨. 하여간 데려가세요 아주머니. 돼지는 이쁘기라도 하지 뒤통수 살살 쳐가며 저 욕먹이는 인간 돼지는 못 키우겠네요. 걔들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은 알아봅디다. 차라리 저 속 편하게 진짜 돼지 키우려니까 그래 아세요. 참 잘 키우셨어요. 거짓말할 때 순간 IQ 300 넘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사진 보세요. 4달 전에 올려보낸 금태기 어떻게 됐나. 끊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길로 친정가며 구질구질한 결혼을 끝냈습니다. 가구며 집기는 볼 때마다 생각날까봐 중고장 불러서 처분하고 친정엄마가 저 힘들다고 이혼 서류 착착 준비해 주셔서 윤택이 회사로 퀵으로 보내고 문자로 딱딱 조정 날짜 알림해서 처리했습니다. 잘 먹는 게 복이다 하실 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 추잡스럽고 역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말로는 돼지 했지만 돼지는 오버고 그냥 동물병원에 맡겨진 늙은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돼지가 똑똑하다더니 허허거리며 거액을 말 그대로 틀어 잡순 윤택이의 금태기까지. 지난 몇 개월 속은 것 생각하면 아직까지 약이 오르네요. 평범하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 고견청하긴 했지만 이야기 떠올리는 동안 소름이 돋고 혈압이 올라서 다시 욱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딸 하나 있는 가족입니다. 몇 년 전에 운 좋게 로또나 다름없는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약 정보는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기회를 엿봐 구축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신 부동산에 밝으신 시어머니께서 직접 발품 파셔 아파트를 알아봐 주셨고 청약을 적극 권유하여 넣게 되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진짜로 당첨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순식간에 피가 몇 억이 붙어 거래가 오갔고 지금 저희가 이사 온 시점에 지하철에 아울렛에 도서관, 학교 등 호재라고 할 것들이 앞다투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는 껑충 올랐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공로임을 잊지 않고 평소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가 오더군요. 예, 혹시 나 5천만 해줄 수 있니? 저는 앞뒤 자르고 당장에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해달라는 어머니가 당황스러웠으나 애써 내색하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냐며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내가 급해서 그래. 정 없으면 아파트 담보로라도 어떻게 마련 좀 해주렴? 시어머니께서는 한치의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네, 압니다. 솔직히 어머니 덕에 지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희 청약 넣은 당시 자금이 없어 집값의 반 넘게 대출받고 겨우겨우 이자내며 원금 갚고 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 요구라도 5천만 원까지 보탤 순 없었습니다. 그것도 빌려달라는 말씀도 아니고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알겠다며 연락을 마치고 저녁 때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펄펄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기세 좋게 제 앞에서 어머니랑 통화를 드리더군요. 그러나 이내 꼬랑지를 내리고 네네 하며 전화를 끊고 한숨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어머니 돈 해드리자. 어차피 엄마 덕에 우리도 이득 봤잖아. 등신 같은 신랑은 홀랑 넘어갔고 그날 밤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직접 찾아뵙고 형편 말씀드리며 돈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 그럼 아파트 당장 팔아서 이득 본 차익 다 내 앞에 갖다 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살고 있는 저희 집을 팔아서 분양가 대비 이득 본 차익을 시어머니께 갖다 바치라고요? 저는 어이없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제 알바라며 시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시댁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단히 삐지신 건지 손주 때문에라도 하루 걸러 전화하시던 양반인데 저희 부부에게 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엄마라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징검다린 연휴에 예약한 친정부모님 환갑 기념 여행 때 시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자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환갑 기념 여행 때 시부모님 동행을 왜 하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저를 진득하게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니 마침내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공항에서부터 양가 부모님 표정은 확연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환갑여행으로 들뜬 저희 부모님, 여전히 못마땅하신 시부모님들, 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3박 4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에 수긍하기로 노력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의 언짢은 얼굴을 보시며 어떻게든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엄마는 제게 시어머니와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저를 나무라시며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거절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잘못이라며 제 불찰로 돌리셨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신 시부모님께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니 시어머니는 옳거니 하셨던 듯합니다. 꽝 대신 닭이라고 시부모님은 제게 당한 분풀이를 친정엄마에게 하실 요량이신 건지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흘끗 고개를 가리키며 저희 엄마에게 사돈, 저 목마르니 저기 가서 커피 한 잔만 사다 주세요. 아이고, 네. 마침 저도 마시고 싶었었는데 사돈 얼른 사가지고 올게요. 제가 뭐라 하려 하자 친정엄마는 눈치 보며 손짓으로 말리고 친정아버지랑 얼른 뛰어가셨습니다. 저희 것까지 커피를 부랴부랴 챙기신 친정부모님.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사돈, 미각을 잃으셨나? 어디서 이런 싸구려 커피를 사오셨어요? 수준이 맞아야지 진짜. 어머니! 저 진짜 눈 헷가닥 돌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친정어머니 저 또 한 번 말리시며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사돈. 아까 보니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커피집 있던데 거기서 다시 사올게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제 눈앞에서 커피 셔틀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돈, 우리 방에 우풍이 너무 많이 들어 추워서 그런데 방 좀 바꿉시다. 사돈, 아까 면세점에서 바깥사돈 어른이 사주신 스카프 색깔이 너무 좋던데 저 한번 매봐요. 사돈, 아까 전에 우리가 커피 샀으니 한우는 사돈이 좀 낼 수 있죠? 사돈, 식당 아줌마들 바쁜 것 같으니 음료 좀 몇 병 갖다 줘요. 고기라 느끼하네. 계속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께 시달리셨고 너무 열이 받아 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때 저희 딸아이가 일어나다 친정엄마의 백을 떨어뜨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모두 나와버렸습니다. 그 백은 제가 몇 년간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준 유일한 명품 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백을 구두발로 잘근잘근 밟으시고 실수인 양 된장찌개를 엎었습니다. 그것도 하얀색 백에다가요. 순간이었지만 제 눈으로 일부러 찌개를 옆으로 미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마침내 제가 참지 못하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폭발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남편의 뺨을 귀싸대기 내리쳤습니다.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집중하더군요. 남편에게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네 엄마 저러는 거 보면서 밥이 처먹히냐?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가진 수모 다 당하고 왜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환갑여행 때 저런 꼴을 당해야 돼?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찼습니다. 야, 까지게 감히 누굴 쳐? 내 아들이 그렇게 만만해? 튼이라고. 저는 맞은 것이 너무 분해 남편의 다른 뺨도 기싸대기 갈겼습니다. 남편은 두 뺨을 잡고 저를 어이없게 받고 아들 맞아서 눈 돌아간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나 왜 때려요? 그쪽이 뭔데? 그쪽도 저한테 있는 억하심정 저희 엄마한테 다 푸셨잖아요. 고작 그쪽 아들 몇 대 쳤다고 나한테 이래요?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못 배워먹었네요 진짜. 너 이러다 나 치겠다? 오냐 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쳐! 시엠이 어디 한번 쳐.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쥐고 흔드시고 자기를 때리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일은 이미 갈 때까지 간 후였습니다. 식당에선 저희는 이미 눈요깃거리였고요. 제 옷이 시어머니 소나기에 찢어지자 저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서름을 담아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쳤습니다. 여보! 장모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저는 분명히 시어머니를 쳤는데 제 분노에 따귀를 맞은 사람은 친정엄마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따귀를 날리는 순간 친정엄마가 달려들어 대신 맞은 거지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입술이 찢어진 상태로 쓰러진 몸을 일으키며 저를 부둥켜 안고 말리셨습니다. 어서 사돈 어른께 잘못했다고 빌어. 엄마가 너 이렇게 막대먹은 애로 키웠든? 어른 공경하고 예의 바른 우리 딸 어디 갔니? 이러면 못 써.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했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저를 욕하시고 탓하세요. 마음 풀리실 때까지 제가 빌겠습니다. 박서방, 미안하네. 다 내가 살면서 갚을 테니 우리 딸 좀 용서해주게. 엄마 그만해. 엄마가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엄마가 왜 나 대신 빌어. 잘못이고 저 여자 잘못인데. 빨리 일어나라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 꿇은 엄마를 일으키려다 제게 맞은 엄마의 터진 입술을 보며 그대로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대신 부모님께서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왜 저는 엄마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아냥대며 그대로 식당을 나가더군요. 친정 부모님의 환갑 축하 여행은 그야말로 지옥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게 싹싹 빌고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며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한 2년쯤 됐나요? 그런데 최근 제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아신 건지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을 하시네요. 최근에 제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제 맘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지 트라우마가 되어 2번 다시 시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도 잊을 때가 되지 않았냐며 제 옆구리를 찌르지만 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아이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남편은 아들이니까 그 인연까진 막진 않으려고요. 독한 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시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